제7장 캡슐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캡슐화 다양성. 이건 인캡슐레이션, 이건 다양성은 폴리모르피즘, 중첩 클래스, 스태틱 클래스, 추상 클래스, 봉인 클래스, 봉인 메소드, 구분 클래스인데요. 캡슐화는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 밥통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그 안에 있는 전기밥솥에 어떤 회로가 있고 뭐 이런 걸 알지 못해도 그것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메소드나 그런 것들을 그 인풋과 아웃풋만 알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내부는 숨겨져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얘는 클래스나 그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고 어디까지를 보여줄 건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다형성은 상수와 관련된 건데, 그, 흔히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때, 그 자손 클래스의 메소드를 뭐뭐점 뭐뭐로 해가지고 액세스하면 이름은 똑같은 메소드인데, 메소드는 함수잖아요. 그거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첩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고요. 어, 그래서 그 클래스 안에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액세스하고 다른 프로퍼티, 필드, 그러니까 다른 변수나 그런 것들을 액세스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때 합니다. 요거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끼워 넣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태틱 클래스는 그 인스턴스라고 해서 클래스는 하나의 틀인데 그거를 인티저 A처럼 클래스 네임을 주고 뭐라고 주면은 그 X라고 주면 X가 클래스가 그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가 같이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데 그런 것들 계속 인스턴스가 생겨도 클래스는 딱 한 개만 생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가지고 하는데 자동차가 여러 종의 같은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차를 생산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뭐 소렌토, 그다음에 카니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총 생산한 그런 차의 개수를 얘기할 때 그 스태틱으로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스태틱 클래스도 그렇게 한 개만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메소드나 뭐 그런 것들, 멤버 변수 그런 것들을요. 그리고 그런 걸 액세스할 때 클래스가 스태틱이어가지고 그 메모리 다른 영역, 스태틱이 저장된 영역을 쓰기 때문에 스태틱 그 메소드나 아니면은 멤버를 액세스할 때 같은 그 메모리 장소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클래스 내에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한 개 이상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C++나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의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있고 그거를 다시 재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 클래스는 봉인이 sealed라고 영어로 봉인하다 할 때 sealed 그러니까 이걸로 숨겨져 있는 건데요. 아니, 더 이상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클래스고 메소드는 재정할 수 없는 건데 그 자바에서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거 쓰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바에서 그 변수 앞에 선언하면 상수가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메소드 앞에 그 파이널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sealed가 클래스 앞에 있으면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앞에 있으면 더 이상 재정의할 수 없는 상속받아서 다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부분 클래스는 그 소스 코드가 몇 개 있을 때
또는 뭐 같은 그 파일에 있어도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누어도 두 개로 나누어서 팟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그 있으면은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캡슐화는 객체적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데이터 필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취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는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고요. 메서드 또는 메소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METHOD라고 해서 영어로는 방법인데 방법으로 번역되면 한 군데도 없고 그 멤버 함수, 멤버 펑션 또는 메소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는 이렇게 변수와 상수를 의미하고요. 필드라고도 하고 프로퍼티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멤버 함수와 그러니까 변수를 같이 묶어놓은 게 클래스고 그걸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오브젝트요. 그다음에 멤버 내부 구별 장소를 외부로부터 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프라이빗이거든요. C++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것도 클래스 내부의 중요한 점은 프라이빗을 감춰서 보호하고 외부에서는 허용된 통로를 통해서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사실은 변수도 getset이라고 해서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에 접근하게 하는 정보 및 기술을 말합니다. 캡슐화 주요 목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잘못된 값을 입력하는 걸 방지하고 유지 보수, 내부 로직을 수정해도 외부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 가독성, 내부 구조를 몰라도 제공된 인터페이스만 알면 된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그너치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멤버함수 이 부분이 그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멤버함수 메소드의 이름이고요. 여기만 알고 리턴 밸류만 알면은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캡슐화 예제 코드를 이거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 제미나이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이 책이 제공하는 또 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개략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을 한번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자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고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이게 지금 필드라고 얘기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네임이라는 것을 프로퍼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긴 좀 달라요. 이게 C++는 그런 거하고 이 get셋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임을 get에서 가져오거나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는 거거든요. 프로퍼티를 통해서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는 에이지. 이것도 요건데, 요것을 세팅하거나 값을 가져오는 거. 여기서는 나이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해놓았어요. 사용자의 나이를 저장하는 클래스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보안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필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속성을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A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프라이빗, 이 지금 이거 자체는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속성, 이거를 가져온 함수들을 지금 여기도 만들어 놓은 건데, 함수를 퍼블릭을 해놓거든요. 함수가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런 미리 정해진 이런 변수에 관한 것들에 붙어 있는 것들은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 함수를 속성이라고 불러가지고 getset이라고 해서 이거 다른 데서는 액세서 뮤테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액세서, 이건 뮤테이터라고 부르는 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프로퍼티, 이 C#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액세스하게 돼 있고 걔들은 액세스 컨트롤이 접근 제한자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퍼블릭, 여기도 퍼블릭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메인 함수가 있는데 유저라고 해서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아까와 같은 그 필드와 메소드가 생긴 거고요. 요거는 메소드가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지금 메소드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값을 이렇게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속성이라고 번역된 거고요. 접근 제한자. 이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건데 프라이빗 프로텍트 퍼블릭. 사실은 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요거는 자바도 있고 C 플러스도 있고 이 공용 똑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지금 C샵에서는 인터널 프라이빗, 인터널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프로텍트 퍼블릭 다섯 개인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속성, get것에서 사용하여 데이터를 거스는 방식을 제한한다. 프로퍼티. 메소드처럼 생겨가지고 속성이라는 말로 부르는 요걸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캡슐화. 그리고 다양성은 뭐냐 하면 이 폴리감이 그러면 일부 갖춰지고 폴리곤은 다각형이죠. 폴리가 많다는 뜻이고 모르프는 형태라는 뜻인데 폴리모르피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그냥 메소드 이름이 똑같고 그 각 객체 메소드 서로 객체가 다른데요. 사실 상속받았는데 자손에 있는 그 각자가 똑같은 이름의 함수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럴 때 그걸 폴리모르피즘이라고 이름이 똑같으면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있으면 얘가 때를 상속받아요. 그럼 부모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름이 똑같은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 펑크라고 하면 여기도 펑크가 있고 여기도 펑크가 그 자손들이고요. 상속받은 얘가 A, B, C, D라고 하고요. 얘 P라고 하면 P도 있고 페어런트도 있고 차일드 A, B, C, D가 있으면 여기 똑같이 펑크라고 있다고 하면요. 이건 A.펑크, B.펑크, C.펑크, D.펑크를 각각 그 동작하는 게 다르다고 하면요.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폴리모- 폴리모르피즘이라고 합니다. 펑크라는 이름 같으니까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런타임 다양성이고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 제정해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어떤 메소드를 실행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런타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 제정이라고 번역되는 거고요.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 메소드를 매기 변수나 게시 타입을 다르게 제정하는데 보통 이건 포함하지 않는데 지금 이걸 지금 재미나는 이걸 해준 겁니다. 컴파일 타임 다양성이라고 해서 좀 넓게 본 것 같습니다. 다양성 예제 코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가상 메소드 버추얼하고 오버라이드를 이용한 예제입니다. 이 자식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버추얼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메이크 사운드 해가지고 만들어놨고요. 키워드가 버추얼이고요. 애니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애니멀을 상속받은 또 애니멀을 상속한 캣이 있는데 오버라이드 아까는 버추얼 썼고 그 밑에서 자부선에서는 오버라이드 쓰고 메이크 사운드 동물이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는 멍멍 강아지가 있습니다. 양고양이입니다. 캣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리스티언트로 My Animals 만든 다음에 My Animals 에드에 dog과 cat과 애니멀을 집어넣고 for each My Animals에 해당되는 그 리스트에 들어있으면은 애니멀이 좀 움직이면서 animal.make sound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X라고 해도 똑같죠. 근데 지금 알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My Animals에 쭉 들어있으니까 dog과 cat이 애니멀이요. 그럼 dog, cat, 애니멀 쭉 하는데 결과는 멍멍 강아지가 됐습니다. 고양이 소리를 낸다, 동물이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애니멀이 맨 마지막에 됐으니까. 그래서 이름은 메이크 사운드라는 똑같은 이름인데 각각 다른 것들을 프린트하게 돼 있죠. 강아지가, 고양이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폴리모르피즘이라고 하고요. 다양성의 장점은 새로운 클래스에 라이언을 추가해도 기존 애니멀리스트와 처리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추가만 하면 되니까. 재사용성, 공통된 인터페이스 등의 여러 질을 일관되게 할 수 있다. 코드 단수나 리프레시나 스위치 문화 대신 객체 속을 자신의 인도 결정하게 한다. 일단 유연성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중첩 클래스,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둥지를 튼 이런 뜻인데요. 네스티드가.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캡슐을 한 단계 강화한다. 접근성, 프라이빗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외부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면 그러겠죠. 같은 클래스 안에. 정책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 멤버처럼 취급 때문에 퍼블릭 프로텍트 프라이빗 우선 접근제를 사용할 수 있고, 인스턴스와 중첩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아우터 클래스, 이너 클래스, 바깥 클래스, 이너 클래스 같은 것들을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이거 한번 보면 알 것 같아요. 내부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점을 드린 겁니다. 지금 내시드 클래스 이젠플인데 카가 있고 카 안에 네, 일단 카가 있습니다. 요게 카가 카라는 클래스 안에 요거는 생성자고요. 카 안에 지금 이거는 멤버 펑션이고 메소드고 지금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내부 클래스예요. 그러면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엔진이라고 선언했죠.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하고 엔진.ignite 엔진.ignite 요 메소드를 액세스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엔진.ignite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 클래스는 이 중첩 클래스인데 이 네시드 클래스 여기 내부 클래스가 엔진이죠. 지금 카라는 안에 다시 엔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과는 제네시스 엔진이 가동됩니다. 제네시스 엔진이 가동되는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스타트하고 카점 엔진, 마이 엔진, 카 엔진. 그래서 마이 엔진을 선언한 다음에 마이 엔진 이거나 이렇게 액세스했죠. 일부 클래스는 카, 내부 클래스는 엔진. 그래서 그거를 정의할 때 카점 엔진, 마이 엔진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논리적 그룹과 클래스 오직 다른 클래스 하나만 이용할 때 강력한 정보는 외부에는 숨기고 내부에서만 보조적으로 사용할 객체일 때 의지오스, 연관 클래스 한 곳에 모여 있어 곧 탐지기 쉽다.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스태틱 클래스는 정적 클래스라고 번역되고요. 주로 유틸리티 메소드나 수학 공식처럼 특정 데이터 상태를 유지할 필요 없이 기능만 제공할 때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하다. 류라고 할 수 없고 스태틱 메모만 필요한 같은 메모리 영역이 있어가지고 스태틱 멤버만 포함된다. 잘 모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메모리 영역이 스태틱만 쭉 저장하는 곳이 있고, 히프잉이 저장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로컬만 저장하는 그런 세 군데를 보통 다루잖아요. 근데 스태틱, 글로벌하고 스태틱 같은 영역이 있죠. 근데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클래스가 정의되면 거기는 멤버, 필드, 이거 변수 같은 거, 메서드 이런 것도 다 스태틱해야 된다는 거고요. 상속 불가. 정적 클래스는 암시적으로 CLD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메모리를 프로그램 시작할 때 메모리 딱 한 번 로드되면 프로그램 종료시켜 주시 됩니다. 정적 클래스 예제 코드인데요. 이거는 이게 지금 클래스가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캘큘레이터 그러면 요 내부도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 변수, 변수, 상수 이런 게 다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예서 클리어 메인 함수도 스태틱인데 걔가 캘큘레이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고요. 멤버로 바꾸고 뉴로 만들 수가 없고 calculate.add, calculate get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뉴로 생성할 수 없고
클래스 멤버, 클래스명 멤버로 바로 접근합니다. 언제 정적 클래스를 사용하나요? 시스템적 메시지처럼 자주 쓰이는 공통함수를 모아둘 때 사용합니다. 확장 메소드, 기존 클래스 새로운 기능 추가하는 확장 메소드 정의할 때 반드시 정적 클래스 대비해 선언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전체의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면 코드 유전성이 복잡해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추상 클래스, 미완성 설계도 같은 클래스고 여러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기능을 정의하고 특정 기능은 자식 클래스에서 구현하게 합니다.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객체 지정이 불가능하고 추상 메시지는 abstract 멤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오버라이드 해야 됩니다. 일반 멤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 같은 데서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abstract 클래스는 abstract 메소드가 한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일반 메소드고요. 안 붙어 있으면. abstract 메소드는 이렇게 없어요. 바디 부분이. 그랬다가 이걸 상속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건 일반 메소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속받았고, 개대열이는 여기서 상속받아서 구현을 했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서클이고, 이건 렉탱글이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폴리모르 피즘인 셈이죠. 요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버추라고 되는 거는 C++ 퓨어 퓨어 앱스트랙트 메소드라고, 퓨어 추상 메소드라고 불리는 그건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선언만 돼 있다가 바디본이 없이 되었다가 나중에 상속받아서 구현한 거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초기화를 이렇게 시켰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랩트 게데어리얼. 이게 지금 상속받아서 구현한 거죠. 오버라이딩 한 거죠. 랩트.점 게데어리얼, 서크.점 게데어리얼.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화 할 수 없다. 얘는요, 추상 클래스니까 인스턴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소스 둘째까지 쓰라는 거고요. F2는 추상 클래스, 이저 카인드 관계일 때 사용된 이저 카인드 관계 이게 상속 조건이죠. 다른 이건 이제 아니고 C++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그냥 클래스에 클래스 끼우는 건데 아까 그런 것처럼 네시드 클래스 그게 네시드 클래스가 그거죠. 클래스 안에 클래스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그리고 여기는 인터페이스는 A는 B를 할 수 있다. 캔도 관계일 때 사용하면 클래스 개체 모듈에 상관없이 특정 기능 부여할 때 사용한다. 네. 이건 그냥 이게 자바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앱스테이트 클래스만 쭉 모여있는 걸 뜻한데, 이거를. 추상 클래스는 상속을 통해 부모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개성에 맞게 완성하도록 유연한 설계도보다. 네, 추상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한 개 이상 포함하고 있으며 그걸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 한다. 그 정도는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인 클래스.
시일드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할 수 없도록 봉인된 클래스다. 봉인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걔가 마지막에 이게 자바에도 파이널이라고 붙어 있는 건데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보안 및 안정성이 더 제조하는 걸 막아놨다. 성능이 최적화된다. 더 이상 상속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가상 메시도 호출, 최적화 등을 통해서 미세한 성능을 섭취할 수 있다. 잘 안 들어오겠네요, 이거는. 상속이 불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메소드가 있으면, 메소드가 실드가 붙어 있으면 자바에서 파일이라고 붙여놓은 것처럼 더 이상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봉인 클래스, 봉인 메소드. 이거 예제인데요, 이거는. 실드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붙이고,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는 거고요. 상속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 난다는 걸 지금 아래는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 요거는 그냥 람다식으로 써버린 거네요. 컨솔 라이트라인 한 줄 쓰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쓴 거고, 이게 매기 변수가 없을 때는, 매기 변수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든요. 디스플레이가요. 그래서 디라이브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 상속받아서 썼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상속받지 않게 하려고 실드라고 붙인 겁니다. 공인된 메소드입니다. 디라이브드 클래스 가지고 디라이브드 점 디스플레이 하면요. 파이널 캘큘레이터 10, 20 내면 결과 30 나오는데, 캘크.점 애들 하면, 네, 이건 일반 클래스가 붙어 이 파이널 캘큘레이터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지금 된 겁니다. 이거는 자기 멤버 하면서였죠. 메소드. 그 다음에 부분 클래스. 부분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눠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컴파일 시점에 컴파일러가 분산된 코드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완성된 클래스 처리합니다. 파셜이라고 키워드를 붙여야 되고요.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야 되고, 프라이빗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같은 클래스인데 그냥 나눠놓은 건데, 이걸. 대규모 프로젝트 유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클래스를 작업하거나 자동 생성된 코드와 사용자가 작성 코드를 분리해서 도용합니다. 지금 예제인데요, 이거는. 파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클래스 네임 인플로인데, 여기도 클래스 네임 인플로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만큼 해놓고 이만큼 이렇게 붙여서 같이 만들 수 있는데, 코드가 길어질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소스 파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파트 1.cs, 파트 2.cs, 거기 두 개로 지금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이제 메인 오브젝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불러쓰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라고 넣고, 샐러리.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셀러리가 하는 디스플레이 인포인데, 셀러리하고 디스플레이 인포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500만 원이라고 셀러리를 넣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구입 프로그램, 이거 언제 사용하냐면요. 구입 프로그램에서 WPF라고 저 윈도우즈 프로그램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물이라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거고, 재물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UI 디자인 코드와 개발자가 작성한 이벤트 로지 코드를 분리할 때, UI 디자인 코드와 이벤트 로지 코드를 분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협업할 때, 파일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소스 관리 코드에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을 줄여준다. 아무 데나 나누는 뭐 힘들다, 안 좋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요약하라고 지금 했더니 요거 재미나이가 요약해 준 거예요, 요걸. 캡슐화는 데이터를 감추고 속성도 접근한다.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원리, 다형성, 버추얼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그거고, 하나 베스트가 객체 타입에 따라 다르게 동작한다. 이게 상속받아가지고 이름 똑같은 메소드를 각각 다르게 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중첩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는 거고, 이것이
C++는 컨테인먼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요거는요.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 끼워놓은 거고요. 네, 정적 클래스는 이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고 공명분만 포함한다. 스태틱이라고 키워드 붙여야 되고요. 추상 클래스는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자식에서 구현을 강제한다. 이유로 만들 수 없죠. 그 부모 클래스는. 동인 클래스 세일드고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는 최종 클래스다. 동인 클래스는 sealed 하면은 자식 클래스 더 이상 제작 불가능하고 이거 자바에서 파일이라고 같았던 것 같아요. 기능이요. 파셜은 클래스형을 여러 파일로 분할한다. 예. 그래서 한 문장을 정리하면 캡슐러 데이터를 보호하고 다양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추상 클래스로 기본 틀을 잡고 봉인 클래스 설계를 마감하며 정적, 중적, 부분 클래스로 코드를 효율적으로 구조화한다. 서로 보완하며 사용할 수 있고요. 추상 클래스 내에서 캡슐을 사용하거나 부분 클래스 내에서 중적 클래스를 두는 방식으로 서로 섞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론은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안에 두 개의 파일인데, 하나는 메인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CPU라는 클래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성자고, 얘는 메소드네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부르는 거죠. CPU, AMD라는 이름으로 인스턴스가 됐고, 그 다음에 걔네임을 불러서 프린트를 한 거죠. CPU라고 써졌는데요. 파츠, 이게 파일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게 나눠져 있고요. 얘는요, 걔네임. 네임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데 그냥 이름을 만들어 놨네요. 그냥 네임이라는 것도 뭐 없는데. 예, 그 다음에 2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있네요. 파일을 나눠가지고 지금 여기에 메인 함수가 있고 지금 AMD CPU, AMD 하드디스크 이렇게 마우스가 있고 토스트링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그거 있는 것들 지금 다 여기다 디바이스.점 CPU, 페리퍼럴, 네임 CPS를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디바이스.점 CPU, 디바이스.점 ACD, 페리퍼럴, 마우스와 키보드가 들어있네요. 여기는 인텔 AMD가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S게이트 AMD 이렇게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인텔 iCPU 이렇게 만들고 AMD CPU 디바이스 이렇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 안에 디바이스 CPU AMD, 디바이스 CPU의 AMD. 점으로 계속 액세스해서 여기까지 가고 디바이스 점 하디드, 디바이스 CPU AMD, 디바이스 HDD AMD 이름 똑같은 게 있었죠. 여기도 AMD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우스라고 만들었는데 마우스, 듀 마우스에서 마우스 점 스트링 요거 실행시키면
이거 원래 제공되는 걸까요? 또 스트링 이런 거는 지금 만들어놓지 않았으니까 제정하지 않는 페리 마우스 요거 내용을 써준 거고요. 이거는 스트링이라고 없잖아요. 투스트링 이거 원래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거기 클래스에 클래스 만들면 제공되는 함수요. 그 다음에 3번 이전에 아까 걸로 돌아가서 1번에 가서 제가 좀 더 해본 거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GPU, 엔비디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겟nem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CPU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복사해서 하나 파일 더 만들고 GPU라고 만들어서 겟nem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겟nem. 그냥 별건 아닌데 조금 건드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그냥 2번도 조금 건드려 본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S기도 있는 거 전부 다 해봤네요. 그 안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쭉 있었던 건 똑같은 거였는데 이건 똑같은데 요거에서 그냥 있는 거 다 해보려고 거기 마우스 키보드 있으니까 만들어서 다 한번 프린트 해본 겁니다. 이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요. 그럼 이렇게 다 나오죠. 3번은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이렇게 돼 있고요. 메인 함수가 있고 지금 머신에서 상속을 받았군요. 이게 뭐가 있나 봅시다. 이게 머신이라고 있고 퍼블릭 프라이빗 인터널 프로텍티드 인터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인터널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게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인데 퍼블릭은 그냥 외부 시도 다 액세스 가는 거고 프로텍티드는 그 상속받은 거는 퍼블릭처럼 쓰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자기 클래스에서만 할 수 있고요.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거. 근데 이 인터널이 C샵에서 어셈블러 같은 어셈블리 랭귀지로 번역될 때 액세스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인터널이요. 그 프로텍티드 인터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여기 두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면은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외워지진 않고 좀 세밀하게 잘 알면 그때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퍼블릭은 이렇게 바로 액세스가 되고 인터널도 액세스가 되는데 프로텍티드 그래 요거는 머신에서 로봇이 프로텍티드 되는데 프로텍티드 인터널 이거 되네요. 프로텍티드 되고 상습받은 거 그다음 인터널도 되고 그런 뜻이고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건데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거를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그 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지금
파일럿 통해서 정리해달라고 해서 지금 봤는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까지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프라이빗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자기 클래스만 되고 퍼블릭은 다 되고요.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것만 되고요. 이 파생 클래스라는 게 유도 클래스, 파생 클래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디라이브드 클래스고 그러니까 자손 클래스입니다. 서 클래스 여기서는 디라이브드 클래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속받은 것만 되고 프라이빗은 자기만 되고 퍼블릭은 다 되고요. 여기까지 쉬운데 이거는 다 공통이거든요. 자바하고 C++하고요. 근데 자바는 패키지가 있고 여기서는 C++는 디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고 여기는 지금 다른 게 지금 세 가지가 있다가 또 하나 더 생겼는데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에서만 된다. 같은 클래스, 파생 클래스. 같은 어셈블리에서만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어셈블리, 인터널은요. 인터널이 같은 어셈블리인데, 이제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것도 되고, 그리고 다 돼버리네요. 프로텍티드 인터널이. 상속받은 것과 프로텍티드 인터널, 같은 어셈블리도 되고, 상속받은 것도 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프라빗 프로텍티드, 퍼블릭처럼 되어버렸네요.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프라빗 프로텍티드는 프라이빗이니까 자기가 되고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게 되는데 같은 어셈블리에서는 된다. 다른 어셈블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인터널하고 같게 되는데 파일은 같은 클래스였으면 되고 이게 근데 잘 모르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는 확실하고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프로텍티드는 같은 어셈블리는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 된다. 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같은 어셈블리 내에 클래스 및 프라이빗시가 같은 버전의 클래스 및 파생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파일은 같은 소스 파일에서 네 가지만 잘 쓰고 이건 잘 세밀한 제어가 필요할 때니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요구인데 이제 그걸 좀 해봐야 되죠. 이거는 프라이빗은 안 된다. MC 머신 프로텍티드. 음, 프로텍티드는 이게 상속받은 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건데 이건 같은 어셈블리가 된다는 거고.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트 상속받은 것도 되고 같은 어셈블리 되고 이건 자기 자신도 되고 상속받은 게 된다 이런 건데요. 한번 보고서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7에 3, 그 다음에 7에 4, 7에 4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좀 바꿔놓은 것만 있네요. 이거 제휴하고가 7에 4였는데 제가 좀 바꿔놓은 건데 원래 애드 함수 3개 있고 이게 지금 함수 중복점이네요. 이거는 함수 중복점이고 메소드 중복점이고 3개가 있어서 좀 10, 10, 20, 10.2, 20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좀 스트링 2개를 해서 더 한다 그러면 여기에 써지도록 만들었죠. 안았다가 스키인가 이걸 만들었는데 결과는 10 하면 원래가 디폴트가 1이었네요. 2를 더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10, 20, 30이 나왔고 세 번째 거는 더블하고 인티저인데 두 개 더했으니까
30.2. 네 번째 거는 스팀 두 개 더한 건데, 사실 이거 거꾸로도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됐고, 이거 하나 더 하자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10하고 20.2라고 하면요.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10하고 20.2가 없으니까. 10하고 20.2가 안 되니까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 여기 에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순서가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더블이 아니고 얘는 T라고 얘는 연초도 C, 연초도 V. 얘가 인티죠. 그러면 이제 얘도 되는 거죠. 얘도 30.2가 될 텐데 3.2가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쉬웠어요. 10에서 2를 뭔가 만들었는데 아까하고 똑같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7에서 2 뭔가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 좀 더 만들어 봤는데요. 아, 여러 개 하는 걸 만들었는데 애드라고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걸 써서 했네. 파람스, 넘버스, 인티저하고 더블을 더 마구 더하는 거를 포이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더블을 쭉 더하는 거하고 인티저 더하는 걸 했는데 지금은 더블을 다 더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100점사 이렇게 나온 거고요. 더블 인티저 더하는 것도 지금 여기 해놨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복사해서 뭐 다른 거 한다고 하면 앞에다 놓고 인티저 더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10하고 20하고 30하고 40 원래 안 돼야 되는데 그냥 기회하면서 아마 잘라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얘도 되는 거죠. 50, 50, 100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나온 거죠. 재미를 붙였는데 요건 여러 개를 써놨어요. 아, 제네릭 사용해서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네릭 나중에 배우는데 그냥 미리 해놨는데 타입을 정해하지 않았다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10, 10에 20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된 거죠. 이게 여기까지는 다 인티저 타입이고 여기서부터는 다 더블 타입인데 그거를 몇 개를 넣어도 상관없이 파함수라는 걸 써서 다 해버렸죠. 제일 단순하게 만든 거죠. 다 되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만 써놓으면 제네릭 이용해서. 그 다음에 7의 5. 7의 5는 이거고요. Say hello. Say hello인데 얘가 원래 하나 있었고 얘는 재정을 해버렸네요. child, say hello. child로 선언해놓고 existence를 child를 만 다음에 say hello. 일단 해볼까요?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hello childs, hello childs 이게 써졌고요. 그 다음에 child.iprint 30, child.iprint child.ichild IPRT가 뭐지? IPRT 아 부모 거네요. iParent iParent 30이 여기 써졌고 이름이 상속받으니까 부모가 자기가 된 거죠. 퍼블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엔 자기 거, 차일점 아이 차일드, 이게 자기 거니까 20 있었고, 페어런트라고 한 다음에 차일드라고 쓴 것을 페어런트 차일드, PC가 된다고 했지. 이게 업캐스팅인데, 업캐스팅은 이렇게 강제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PRT say hello 그러면 페어런트께 작동하네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게 페어런트가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돼가지고 say hello. 그 다음에 console parent 좀 iprint 30이 쓰였네. parent iprint. 업캐스팅은 자동으로 되고 반대로 이 PC가 아니고 CP, child parent인 경우는 반드시 명시어 캐스팅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는데 요거는 7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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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parents. new라고 써버렸네요.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건 여기에 say hello가 있었고 I parent가 있었고 My child say hello가 있는데 parent say hello child parent say 여기서 child say hello hello child 여기까지는 그냥 쉽고 child I parent 30, 20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게 parent child parent say hello hello parents class parent I parent 30 이것도 그냥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게도 new가 써 있는 거죠. public say hello 그냥 이름 없이 만들어 버렸는데, 얘는. 이름 없이 어나니머스로 만든 다음에, 이 차이도 만들게 됐네요. 얘를 저기 했는데, 히프에를 잡은 것 같니, 요거는 그러니까. 7에 7, 7에 7. 요거는 부모 거를 버추어라고 붙이고 밑에서 오버라야 됐는데, 얘는 밑에 게 무조건 덮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오버라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daughter parents say hello. hello daughters, daughter childs 같은데, 요거는. son, 도터가 있고 son이 있는데 둘 다 그거를 오버라이딩 했어요. 부모 거를. 이게 폴리모르피즘이네요. 어떻게 한번 보죠. son, hello son, Charles, son class, hello son class. 페어런트가 이렇게 son을 했는데 페어런트 say hello에도 son class, son class. 여기는 캐스팅을 도터 페어런트, 도터 say hello, 도터 이렇게 써줬고 도터 거를 페어런트로 PC 페어런트 건데 페어런트 좀 say hello 이렇게 해도 오버라이딩 되기 때문에 밑에 게 나오네요 항상 그러니까 버추얼로 써놓으면
오버라이딩 된 저희가 된다고요, 항상. 오버라이딩 된 자성 것이 작동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에 7, 그다음 7에 8, 7에 8, 7에 8 한번 해보죠. 패킷, 패킷 가리스크 이렇게 나오는데, 패킷 메이커, 메시지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패킷 메이커로 들어가고, 패킷 메이커 점 메이크 패킷 여기다 넣고 이걸 프린트한 거죠. 프레픽서라는 걸 만들어서 애드픽스 해가지고 이렇게 줬네. 프레픽서라고. 패킷, 메이크 패킷, 패킷 메이커 요거죠. 그거에 메이크 패킷 요게 작동해서 여기서 다시 프레픽스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한데 이게 프레픽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애드 프레픽스에서 이게 작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가서 더 해줬네요. 아이고, 이걸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네요. 내부 클래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작동하게 만들었네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7에 9 해보겠습니다. 7에 9요. 7에 9는 요거고, 얘는 스태틱. 아까는 네시드 클래스였고, 얘는 스태틱인데,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스태틱 클래스에서는 멤버들이 다 스태틱이에요. 더블 맥스 스태티스틱스의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고요. 데이터를 쭉 넣어줬고, 스태티스틱스, 그게 이제 스태틱 클래스인데, 스태티스틱스 get max 하면은 걔가 오고, 이건 클래스 네임인데, 클래스 인스턴스 발생시키지 않고 클래스 네임으로 그냥 액세스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전부 더했어요. 포리치문으로. 더한 게 아니고 참, 제일 큰 건 곤란해요. 맥스보다 작으면 V가 맥스보다 크면 V로 바뀌니까 맥스는 항상 가장 큰 경우죠. 그래서 요 중에서 제일 큰 게 골라져요. 28.8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맥스는 33인가요? 더 큰 게 있었네요. 33 있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틱 클래스 수학적인 거 해보려고 할 때 그냥 썼습니다. 클래스 네임을 썼어요. 인스턴스 발생시키지 않고요. 이게 7의 9고 그 다음에 7의 10, 7의 10은 앱스트랙트 클래스네요. 앱스트랙트 클래스,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say hello를 여기서 구현했죠. Human American, say hello. hello. 아메리카는 헬로라고 쓰고, 코리아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죠. 버추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놓고서 오버라이딩 했으니까요.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근데 앱스트랙트 메소드는 자바하고 개념이 같다면, 일반 메소드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휴먼에서는. 예, 코리아,
휴먼, 아메리칸, 휴먼 세이헬러. 휴먼 세이헬러는, 휴먼 세이헬러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휴먼에는.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안녕하세요. 휴먼에서, KR을 휴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업캐스팅을 해줘서 걔를 하니까,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밑에 있는 게 작동하는 자석우기. 그 다음에 여기서 해놓고, 요거도 아메리칸을, 이거 PC죠. 페어런트 클래스. 페어런트, 여기는 차일드. 그걸 휴먼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냥 자석것이 작동해요. 앱스트랙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원래 앱스트랙트 메소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7에 10번 됐고, 7에 11번. 7에 10번에 또 뭘 해본 게 있는데, 한번 7에 10에 뭘 해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을 하나 만들었네. 니하오라고. 똑같은 걸 한번 해봤어요. 그냥 차이니즈랑 만든다는. 차이니즈하고, 차이니즈를 휴먼으로 만들면, 차이니즈 니하오라고 써지죠. 이렇게 7에 11번. 7에 11번에서는 휴먼, who are you? I'm a Korean 이렇게 했고요. sealed를 얘기한 건데, sealed. 그러면 이거 봉인된이죠. 그럼 이게 더 이상 코리안에서는 클래스가 상속이 안 되죠. I'm Korean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코리안을 엔지니어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와야 돼. 상속 못 받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요. 12번. 12번은 파셜, 파셜인데, 12번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2번에? 12번이 이렇게 됐네요. 없어졌죠? 7에 12번에 이게 아이벨레스 이렇게 됐는데, PRT 프린트 벨이라고 했는데, 프린트 클래스. 이거는 생성자였고, 페어런트 클래스 생성자였고, 그 다음에 이게 프린트하는 그게 있었어요. 프린트 벨이요. 근데 없어요. 보면은, 파셜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가 여기다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된 거죠. 남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게 있는 것만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버추얼도 있고, 앱스트랙트도 있는 게 좀 헷갈리긴 한데, 인터페이스에서는,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다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만 전부 되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버추얼은 그 상속받아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거고요. 앱스트랙트는 아까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도 일반 클래스도 다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앱스트랙트 클래스 아까 해본 것이 만들어 보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 보라고 한 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였죠. 요번 앱스트랙트 클래스 보면은
일반 메소드도 여기 있잖아요. 일반 메소드. 추상 메소드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보라고 하면은 일반 메소드는 게리어리는 오버라이딩 바로 하라고 돼 있고 이게 앱스트랙트 메소드였고요. 프린트 네임, 이 도형은 뭐뭐입니다라고 하는 프린트 네임은 일반 메소드로 돼 있었거든요. 이 도형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프린트 네임, 이것이 일반 메소드였고 여기부터 일반 메소드입니다. 요거, 웹트 게리어 요 부분이 저걸로 돼 있었어요.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돼 있었죠.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서 2장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